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연쌤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압축 특강,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보기 직전에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만 알려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교과 수업을 듣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핵심 정리 내용을 확실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본 뒤에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 강의 들으시고 총정리해 볼 수 있는 서술형하고 모의고사 문제까지 모두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완벽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면 OT 강의 들으시고 1강 듣길 바랍니다. 자, 범위가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범위에 여러분들이 맞는 그 단원별 내용들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 잘 하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 꼭 듣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선 첫 번째 단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학과의 만남이라고 나와 있죠. 자, 문학과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과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처음 이제 중학교 1학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그리고 어렵지 않은 그러한 어떤 작품들을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 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학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왔냐? 시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소단원의 제목 뭐라 나와 있어요? 시의 표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아, 시의 표현에 대해서는 내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를 표현했느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이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죠. 그 표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니까 시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는 뻔하게 학습 목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해서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시의 내용 당연히 아셔야 하고요. 분위기가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살짝씩 다릅니다. 앞, 뒤의 분위기, 요 내용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잖아요. 시니까 시는 운문이에요. 운율이 있는 문학이다. 즉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즉 운율 형성 방법, 어떠한 운율 형성 방법을 썼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시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시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이 무엇이 쓰였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 3월이라는 시에서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아, 이게 꼭 나오는구나 라는 이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내리더니 점심 무렵에는 상과들이 눈부시게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직나직 자장가처럼 들리던 하루가 지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도 여러분들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이야? 딱 보니까는 하얀 이불을 덮고 뭐 했대? 잠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소리도 어때? 나직나직 들리고 그리고 그 나직나직 들리는 이 물소리가 어떻다는 거야? 자장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분위기, 시의 전체적인 어떤 느낌,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용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겠구나 라는 것들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를 리 없겠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아침부터 점심 무렵에는 해가지고 나오죠. 이제 뒤에도 나와요. 이게 끝이 아니지, 시의 내용이. 자, 뒤에 나오는데 다시 또 아침이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자, 어때? 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의 내용을 전개했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썼구나 라는 것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도 어때요? 노래 가사에도 반복돼서 나오는 후렴구들이 있죠. 그러한 반복을 괜히 쓰는 게 아니야.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여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제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줄 건데, 우선 딱 보이는 것부터가 펑펑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띄어쓰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부러 이렇게 한 거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봄눈이 내리더니 점심 무렵에는 또 어떻게 해서 산과 들이. 자, 행을 나눴어. 이렇게 행을 나누는 것도 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뭔가 산과 들이 이런 식으로 행을 나눠서 운율을 형성을 해주는구나.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살려주는구나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어떻대요? 나직하고 나직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러면서 자장가처럼 들리던 하루가 지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무렵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눈이 내린 거야. 자, 그 눈은 뭐? 봄눈이겠지? 3월이라고 되어 있잖아. 봄눈이야. 아직까지는 봄눈이 내리는 조금은 추운 계절 3월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봄눈을 뭐라고 했어요?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될까? 비유적 표현이 중요한 거지. 자,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쓰였느냐? 봄, 누는 뭐? 하얀 이불. A는 B다. 가는 나이다. 또는 A의 B, 가의 나. 이런 식의 형식을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비유법,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은유의 표현 방식이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눈을 하얀 이불에 빗대어 표현을 했구나. 눈은 하얘니까 이러한 어떤 비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된다.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라고 했어. 그럼 그건 뭐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의인법이 사용이 되었구나 라는 것도 비유 표현의 하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직나직. 그 물소리가 어때요? 네, 아주 크게 우렁차게 들리진 않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자장가처럼 들리던이라고 했어. 자,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을 했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직유법이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 운율 형성 방법,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상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다음 내용까지 보면서 좀 더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서 다시 아침이 오고 해가 떠오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뭐야? 아침이 왔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했죠. 앞에와 뒤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전환, 바뀐다.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자.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가 떠올랐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점심 무렵에는, 자, 어때? 반복됐지? 뭐뭐뭐 다. 야,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라고 나왔네? 자, 뭐예요? 그렇죠. 반복이잖아.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장, 구절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바로 무엇이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똑같은 내용 넘어갈게요. 좌악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어. 누가? 해가 걷어가 버렸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의인이 쓰였구나 라는 거. 이불은 무엇이다라고 했죠? 봄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봄눈이 다 어떻게 되었다? 녹았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봄눈이 녹았어. 해가 이제 쨍쨍 내리쬐나 봐. 자, 이불이 거친 그 자리에서는 어떻대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이라고 했네. 그럼 뭐야? 네, 빗대어 표현을 했죠. 직유법이 쓰였어. 자, 그런데 직유가 쓰였는데 뭐를 직유를 한 걸까? 그러니까 뭘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걸까를 알아야 되겠죠. 자, 바로 그게 무엇이냐? 이런 걸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빗대어 표현한 거. 그럼 원관념을 찾아라 그 말이야. 뭐 나왔지?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일어나 있다라고 한 거구나. 무엇을? 원관념은 파란 싹이구나 라는 거.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에 대한 내용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들 네, 이렇게 객관식으로 교묘하게 조금 바꿔서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관념이 뭐고 보조관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뭐예요, 그러면? 아직은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꽃이 막 펴 있는 그런 봄은 아니야. 조금은 뭐야? 이른, 네, 봄날인 거지. 그래서 아직은 눈이 네, 있었고 그 눈이 이제 해에 의해서 좀 녹고 그러면서 파란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3월. 이른 봄날에 뭐예요? 풍경. 그런 풍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풍경이 어떻다는 것 같아? 아름답다라는 것 같죠. 이른 봄날에 풍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싹들이 막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라는 건 어때? 앞에서는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면 이 왁자지껄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잠자리에서 뛰어나왔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여기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른 봄날의 풍경의 아름다움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생동감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지 문제를 꼬아서 내더라도 문제를 조금은 까다롭게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운율에 대해서 즉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서 이 시는 어떻게 운율 형성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죠. 바로 이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율 형성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글자 수를 반복을 한다던가 또는 한 행을 우리도 행을 좀 나눴던 부분 있죠? 산과 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3번 뭐 끊어읽기라고 했죠. 네, 글자 수를 반복한다던가 이건 끊어읽기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끊어 읽으면 삼음보로 끊어 읽게 되는 거예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어 읽음으로써 뭐가 살아나? 운율, 즉 리듬감이 살아나죠?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운율이 겉으로 딱 드러나면 너무나 쉽겠지.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배우는 시는 자유시.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이러한 운율 형성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겉으로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고 읽었을 때 은근히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다, 뭐가 운율이 안에 있다, 있을 제자. 그래서 뭐가 운율이 있다. 그걸 내재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의 90% 이상의 시가 자유시이자 서정시. 그러다 보니 그것은 대부분 내재율. 그래서 우리는 무엇? 이러한 운율 형성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인데요. 자, 비유라는 건 경험한 적 없는 사물이나 맛 등을 잘 알거나 익숙한 것에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머랭쿠키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랬을 때 솜사탕은 아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솜사탕처럼 입에서 녹아 사라지는 머랭쿠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떤 것에 빗댄 거죠? 머랭쿠키를 솜사탕에 빗대어 표현을 했어. 머랭쿠키라는 것이 그러면 뭐야? 원관념이 되는 것이고 빗대어 표현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관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솜사탕이라고 빗대어 표현을 한 거지 연결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라는 것들을 써가지고 자,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직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울 내용시 뭐예요? 네, 다른 거에서는 상징이 이제 조금 더 잘 나올 텐데요. 비유와 상징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비유.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어때요? 네, 솜사탕도 그렇고 머랭쿠키도 그렇고 달아요. 바로 이러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 비슷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관념이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유예요. 아, 그래서 원관념, 머랭쿠키를 솜사탕에 비유했네? 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었지. 자, 그런데 상징은 뭐가 다르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공통점이나 유사성 없어도 그만. 상관없어. 자, 원관념이 직접 드러나 있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서 뭐 소설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작가가 그러니까 글쓴이가 개인적으로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이런 걸 어머니의 눈물을 뭐 진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머니의 눈물이고 그게 사랑인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지. 제대로 안 읽으면. 아, 상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거 말고도 상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비둘기 하면 뭐 평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십자가 하면은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딱 떠오르는 그러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 바로 어쨌든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전혀 없죠. 그것은 상징이다 라는 것. 직접적으로 원관념이 뭐다? 라는 것도 나타나 있지 않지. 그것은 무엇이다? 상징이다. 비유와 상징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이걸 왜 해요? 중요하니까. 네,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그냥 딱딱딱딱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중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아. 보통은 적어도 좀 우리 학교는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대요 하면은 적어도 뭐 한 4-5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올 거고 조금은 그래도 쉽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두 문제는 무조건 틀릴 수 있을 정도로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개념을 모르면 네, 당연히 틀리죠. 어쩌다가 때려 맞춰서 맞추면 좋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시의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1년부터 4년까지 하얗게 눈이 내린 이렇게 산과 들에 골짜기 물소리만 나직이 들리는 바로 어떻다?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다. 자, 그런데 이제 전환이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가 뜨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서 6년부터 8년까지는 눈이 어때요? 녹았어. 그러면서 새싹이 돋아나니까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심상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상이라는 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면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눈, 코, 입, 귀 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딱 봐도 뭐 봄눈이 내렸다 녹은 산과 들의 풍경이잖아. 그건 우리가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지. 아, 시각적 심상이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봄눈이 녹아 흐르는 물소리 나증나증 물소리라고 했죠. 그럼 소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청각적 심상이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봄 풍경의 변화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봄눈이 내렸고 점심에는 산과들이 그래서 하얗게 변했고 하루가 지났어. 다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산과들의 눈이 녹고 파란 싹들이 돋아났다라는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운율 형성 방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죠? 자, 1년과 5년 같은 경우에 뭐뭐더니 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운율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년하고 6년 같은 경우에 뭐 점심 무렵에는 그다음에 상과들 얘도 마찬가지 반복했지. 2년, 6년, 8년 뭐뭐 다로 끝맺었죠? 이렇게 끝맺는 부분 네, 이런 것도 똑같이 끝맺으면은 반복되는 거잖아. 아, 요것도 자연스럽게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의 펑, 그 다음에 3년의 나즉.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의성어나 의태어인데 의성어, 의태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쓰이지 않아. 거의 대부분 2개 이상씩 쓰여요. 자, 요런 거 반복이잖아. 운율 형성 방법 기본적으로 반복이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도적인 띄어쓰기와 끊어읽기를 통한 운율 형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의도적으로 띄어쓰기, 끊어읽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산과 들이. 자, 이렇게 산과 들에를 두 행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게 끊어 읽기를 통해서 이 음절을 뭐 했어? 반복했다 그 말이고요. 나직나직이라는 건데 뭐 시에서는 허용이라고 해서 시적 허용, 조금 문법이 달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나직나직이라는 한 단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띄어 쓴 거죠. 자, 이어지는 구절을 또 다른 연에 배치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뭐 하는 거다? 끊어 읽기를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뭐 하는 거? 자연스럽게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의도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봄눈이 내린 뒤의 풍경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했다라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의 분위기 점차 변화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했었죠. 고요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로 넘어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비유 법은 직유, 은유, 의인, 다양한 비유, 요거 세 가지 대표적인 거거든요. 다 사용됐어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의 효과, 참신하게 표현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도적인 행구분과 연배치, 띄어쓰기 이런 걸로 운율을 형성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 3월이라는 시를 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9 보면은 상과들이 눈부시게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얀 이불을 빗대어서 봄눈을 비유했습니다. 은유가 쓰였다라는 그 얘기고요. 상과들이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라고 사람처럼 표현했죠. 의인이 쓰였다라는 얘기죠.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뭐라고 했어요? 자장가처럼 나직나직 들리니까 자, 이렇게 나직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비유했습니다. 직유가 쓰였구나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더니 작 깔린 이불을 가져가 버렸어요. 뭐예요? 마찬가지 봄눈 이불에 비유했으니까 은유구. 근데 해가 이불을 걷어갔다고 했으니까 사람처럼 표현했네. 의인이 쓰인 거예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이라고 했었죠. 뭐가? 파란 싹들이. 자, 그러면 뭐야? 아이들에 비유했어. 새싹을. 자, 직유가 쓰인 거고. 마찬가지 이것도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니까 의인이 쓰였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쓰인 거 의인은 다 쓰였구나. 그리고 거기에 은유와 직유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넘어가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율은 뭐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시는 운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운율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 또는 단어, 문장 구조, 일정한 글자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반복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반복하거나 끊어 읽기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또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유는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원, 관, 념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대상, 보조, 관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와 같은 말로 뭐예요? 직접 연결해가지고 빗대어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직접을 기억하시면 쉽죠? 직유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뭐뭐는 뭐뭐이다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빗대어요. 직유랑은 다르게. 바로 뭐예요? 은은하게 빗대나 봐. 은유. 이렇게 기억하셔도 조금은 쉬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3월이라는 시의 내용 압축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3월 하면은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시험을 제대로 잘 볼 수 있고 헷갈리는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시험 잘 봤다면 물론 학교마다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중간고사부터 다 봐요 하는 친구들 중간고사 봤으면 100점 맞았으면 자랑해 주세요. 선생님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인증 대신에 우리 다 해놓고
확인해보는 그러한 쪽지 주실 거예요. 그거를 인증해 주어야지 선생님이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날게요.